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이제 우리 국가적 법에 관한 문제 중에서 공무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 시험에 아주 단골 문제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 시험에서는. 벌써 이제 27번까지가 아마 형법 최종일 텐데요. 이 경찰 2차 시험 문제 중에 형법 문제의 끝이 27번일 텐데, 벌써 이제 26번 국가적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달려온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이제 그 2차 시험 문제는 조금 1차 때 문제에 비해서는 평이했어요. 1차 때 문제에 비해서는 평이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죠? 100점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내가 한 80점 정도 맞는다고 치면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100점? 100점을 맞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중간중간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항상 그 고비들이 있는데, 제일 고비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많이 들리는 범죄론, 형벌론. 범죄론이 아니라 죄수론, 형벌론. 이 부분 참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내가 등한시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를 잘해야 되고 아주 정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법 강론에서는 이 국가적 법익, 특히 이 마지막 부분 의외로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제, 특히 이 공무방해에 관한 제, 오늘 보는 부분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부분 한번 풀어보시면, 자, 한번 풀어볼게요. 공무방해에 관한 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불법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출국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 사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강제 출국까지 당했어요. 불법 체류 때문에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살짝 변경해가지고 호구부를 발급받아서 결국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했고 입국 사증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강제 출국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신분을 위조해서 입국 사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입국해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자, 드디어 외국인 등록증까지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귀화허가 신청까지 했어요. 귀화허가 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에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교에 의해 사증 및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설사 귀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죠? 이미 외국인 등록증하고 입국 사증까지 받았잖아요. 귀화는 어떤 최종적인 골이죠, 골. 최종적인 목표였던 거지. 그 중간중간에 범죄 행위가 이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그 다음에 입국 사증을 받았다는 거는 이렇게 위조 행위를 통해서 이거는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했다는 거예요. 기수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1번이 맞아요. 1번이. 희한하죠. 1번 문제가 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다. 이는 공무원의 감시 단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눈속임을 한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약품을 뿌려가지고 이 과속 단속을 과속 단속을 못하게끔 좀 방해한 거죠. 근데 이거를 위계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위계. 어떤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소극적으로 과속 단속하는 어떤 카메라의 기능을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 거죠. 이거를 근데 위계라는 거는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속였다고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그 기능을 못하게끔 소극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불빛을 반사시켜서 식별되도록 하는 기능을 막아버린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기의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그다음 또 올려보면, 자, 마약범죄 피의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변 사건.
마약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줬고 이로 인해서 필로폰 응성 반응이 나오게 합니다. 이거 뭐 아무리 이 심사하는 사람이 충분한 어떤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충분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갈아쳐가지고 바꿔쳐가지고 소변내는데 알아낼 재간이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뭐 충분 불충분 심사에 뭐 이런 게 통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변 다 퍼버렸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건 위계의 공무집행방해자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위계의 공무집행방해자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틀렸어요. 모두 틀렸고. 자,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 이것도 뭐 법인 도피죄 정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아닌 자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가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범죄 어떤 이 조사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비일비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더욱더 집요하고 더욱더 계획적이고 아주 그 더 이상 심사를 이 조사관 입장에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 이런 정도에 이르러야 위계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 어떤 시나리오를 제3자하고 이 피의자가 녹음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를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녹취본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죄성이 크죠. 그리고 도저히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허위성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렇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녹취해서 나한테 제출했는데 그게 서로 짜고 치는 거였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에 이르면 이제 위계의 공무집행방해 성립하지만 단순히 그냥 가장하는 정도? 이거는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행위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사람이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하고 심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한번 사례 해설을 읽어보면 자, 요거 호부부 사건. 호부부 사건은 그죠? 귀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최종적인 고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계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죠? 적발이 어렵게 만드는 거. 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발이 어렵게 파워 매직 쉐이퍼를 차량 번호판에 뿌린 거. 이런 것들을 위계를 사용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한 것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변 사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또 수사기관이 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나 피의자를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여하를 불문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조사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의 권리 의무는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가지고는 위계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판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판례들이었고 이 공무집행방해죄 이 중에서도 특히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이 부분 시험 많이 나옵니다. OX 사실관계 결론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